우리에게 카카오톡이 있다면 일본에는 라인이라는 국민 메신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라인은 네이버의 첫 글로벌 성공작이자 국내 기업이 만든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인데요. 일본의 빼앗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부터입니다. 의도는 무엇인지 대응 방안은 없는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라인. 우리의 카카오톡과 비슷하다 네. 생각하면 쉬울 것 같은데 네. 일본 국민들이 얼마나 이용하는 겁니까? 일본 인구가 1억 2천만 명이죠. 1억 2천만 명. 그중에 약 80%, 9,600만 명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1억 명 가까이 사용하는 거네요. 우리나라보다 디지털화가 덜 이루어진 그 일본에서 예. 80%가량의 인구가 사용하고 있다. 예. 우리나라의 카카오톡과 매우 유사하다. 예. 근데 메신저로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간편 결제, 배달, 웹툰, 선물 주고받기 등 사회적인 인프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라인이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예. 근데 일본뿐만 아니라 태국에서도 예. 5,500만 명가량이 이용하고 있고요. 일본만 이용하는 건 아니네요. 네. 예. 또 대만에서도 2,200만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예. 정말 많은 국가에서 독보적인 1위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거는 네이버가 13년 동안 잘 키워와서 지금 일본에 정착이 된 건데 네네. 갑자기 지분 압박, 매각 압박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설명해 주십시오.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있고요. 소프트뱅크가 있는데 두 기업이 각각 50%씩 출자해서 합작법인을 만들죠. 예. A홀딩스입니다. 예. 이 A홀딩스의 자회사가 라인야후고요. 64.5%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복잡해 보이지만 요약해 본다면 예. 한국 기업 네이버와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가 반반씩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 라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이버의 지금 50% 지분을 매각하라 소프트뱅크에 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왜 갑자기 이 지분 매각 얘기가 나온 겁니까? 사실 갑자기는 아닌데요. 예. 굉장히 오랫동안 일본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있어 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23년 9월부터 굉장히 많은 개인정보 유출, 51만여 건의 유출이 있었습니다. 예. 이 51만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은 네이버 클라우드를 통해 유출이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행정지도가 1차로 나왔고요. 예.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네이버와 시스템적으로 단계적으로 분리해 나가겠다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차 행정지도를 발표하면서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라는 요구를 한 겁니다. 예. 정부가 대놓고 이 인수를 해야 된다. 인수 절차를 가져가야 된다. 자본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압박을 보여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개인정보 유출은 잘못됐습니다. 그건 뭐 관리하고 제재하면 되는데 네. 일본 정부가 직접 나서서 너네 지분 매각해 소프트뱅크에 네. 그건 좀 부당하다는 측면이 있는데 네. 혹시 속셈이나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은 여러 번 있었기 때문에 예. 가장 대표적인 게 2019년에 예, 우리 반도체의 주요 소재 공급을 차단하는 일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만큼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예. 약간 비슷하겠지만 라인을 이제 일본 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큰 그림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물론 명목적으로만 본다면 데이터 주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디지털화를 덜 이뤘어요. 예. 일본이. 그리고 플랫폼 기업을 못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도 이루고 미래 유망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을 우리가 갖자 예. 하는 압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름하여 디지털 국수주의라고 표현해 보면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속보가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한국인 이사가 한 명이었는데 교체가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소프트뱅크 CEO가 발표를 했는데 7월 1일까지 네이버하고 지분 매각 협상을 시작했다. 네.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자, 네이버 입장은 도대체 뭡니까? 자,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예. 라인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총괄했던 대표이사 신중호 대표이사가 예. 이제 자격을 퇴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 라인을 구성하는 사내 이사진 중에 한국인은 이제 하나도 없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또 한 가지 네이버 지분을 이제 하나라도 일부라도 인수하게 되는 그런 절차가 있게 된다면 예. 경영권을 일본 기업이 독점하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본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플랫폼 기업을 일본 기업화하겠다라는 그런 야욕이 담겨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이게 협상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이버의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네, 네이버 입장에서는 어쩌면 경영권을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현재 판단하고 있고요. 예. 조금 더 좋은 가격에 이 매각하고 싶다 하는 의사가 좀 표명되고 있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업계에서 우려하는 게 이렇게 압박을 받으면 네, 헐값 매각, 그렇죠? 강제 퇴출 이런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네. 우려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정부 행동을 촉구하고 있는데 네. 외교부에서는 이게 민간 기업의 일이다 보니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원론적인 입장만 지금 발표를 했는데 네네. 이게 해결 방법이 좀 있습니까? 일단 뭐 외교적으로 일본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 좀 눈치를 보는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 우려가 좀 됩니다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여러 사업을 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예.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그렇죠. 이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라는 말씀 좀 강조하고 싶고요. 예. 두 번째,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표현은 제2의 라인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 예. 왜 그러냐면 이 디지털 국수주의가 계속 팽배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예를 들면 EU에서 미국의 디지털 기업들, 여러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디지털 서비스 텍스를 마련하고요. 예. 두 번째, 미국이 중국의 틱톡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요. 예. EU에서 중국의 이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죠. 쉬인을 규제 리스트에 넣었고요. 이렇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강력한 규제 조치가 세계적으로 단행되고 있는 국면인데 예. 이 라인 사태 이후에 또 다른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 기업이 혹은 디지털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이런 인수합병, 강제적인 이런 압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물론 외교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외교와 분리해서 예. 산업적으로, 기술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런 또 다른 병폐가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예. 정부가 좀 상황을 잘 지켜보고 적절한 때 대응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까지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